안녕하세요. 밥대생TV의 밥대생입니다. 오늘은 또 공부 영상이에요. 저번 그 때려박는 판례함기 노동법 시간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짱욱교수님께서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고 오늘 그 단체교섭 대상을 한번 그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댓글 중에 그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그 댓글이 있었는데,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 교섭 대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 교섭, 그러니까 그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는 그 먼저 그 노조 측과 사용자 측 간에 그 분쟁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단체 교섭을 하게 되고요. 단체 교섭을 해서 근데 단체 교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쟁의행위를 하게 되고, 쟁의행위, 그리고 쟁의가 안 되면 이제 뭐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어쨌든 어떤 그 방향으로 가든 간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그 단체 협약이고, 그리고 그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면 노사 간의 그 갈등이 뭐 표면적으로라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단체 교섭과 그리고 쟁의행위 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교섭 대상을 먼저 오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그 쟁의행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은 비구독자님이시라도 그 댓글에 좀 뭔가 그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주제부터, 영상이 꼭 항상 진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책의 진도 순서대로 가지 않고 각각의 그 구독자님들께서 주시는 그 의견에 따라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면 저도 재밌고 구독자님들도 뭔가 보시는 재미가 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단체 교섭의 대상입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 이게 대주제고요. 일단 오늘의 순서는 일반론을 먼저 살펴보고, 단체 교섭 대상을 판단하는 그 일반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단체 교섭 대상에서 가장 그 A급 쟁점인 경영사항이 단체 교섭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체 교섭 경영사항에 관해서 단체 협약상 합의 조항이 있을 때, 단합 조항이 있을 때 이 경우에 그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 순서고요. 일단 먼저 그 1번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 단체 교섭 대상의 의의를 먼저, 단체 교섭 대상이 뭘까요? 단교대라고 할게. 앞으로 단교대는 그 개념은 교근교사, 이건 뭐 두 문자 딴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근교사, 그 사용자에게 그 교섭 의무가 있는 사항이에요. 교섭 의무 있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근교사,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에 근거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용자에게는 그에 대응해서 교섭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 말씀이 이렇게 안 나오냐. 방점을 좀 찍고 싶은 부분이 사용자에 대한 그 교섭 의무라는 부분이에요. 그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조 측이 사용자를 그 교섭 테이블, 단체 교섭 단계에서 그 단체 교섭 테이블에다가 그 불러낼 수 있는데, 근데 어떠한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구애받지 않고 단체 교섭 테이블에 사용자를 불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불러낼 수 있는 사항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헛소리 뭐 어제 야구팀이 누가 이겼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여기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 대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만 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자를 이 교섭 테이블에 불러낼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불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를 위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섭 대상, 단체 교섭 대상 내에 있는 거를 근로자가 하자고 하면, 사용자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교섭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81조 제1항 3호의 그 부당 노동행위, 단체 교섭 거부 혜택에 분호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조 측은 바로 쟁의행위를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래서 단체 교섭 대상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체 교섭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했다면 그 확정한 내용대로 근로자가 노조 측이 사용자에게 그 교섭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사용자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조법 제29조 1항을 보시면 노조 대표자는 단체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단체 교섭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노조 대표자의 단체 교섭권. 그런데 단체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29조 1항에서는 그 단체 교섭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가는 학설과 판례의 그런 이 해석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과 판례는, 특히 그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판례가 말하는 단체 교섭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 판례는 그 헌법 33조 1항과 노조법 29조를 봐요. 보니까 아까 봤듯이 29조 아까 봤죠? 거기 뭐가 있었죠? 노조 대표자의 그 단체 교섭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헌법에는 지금 보진 않겠지만 그 헌법 33조 1항에서는 그 노동 3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단체 교섭권이죠. 그래서 33조 1항과 그리고 헌법 33조 1항과 노조법 제29조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그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 측의 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서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단체 교섭의 대상은 이겁니다.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 사용자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교섭 테이블에 내올 수는 없겠죠. 뭐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든가 이런 거,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래서 결국 확정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판례가 말하는 단체 교섭의 대상에 관한 판단 기준, 즉 이런 것들이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 테이블에 끌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 근로조건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론은 끝났고요. 이제 경영사항, 그 경영사항이 단교대가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영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뭐 근로자들의 그 근로 조건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경영해고, 영업양도, 뭐 합병,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용자의 경영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단교대가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는가? 이거 관해서 사용자 얘기 좀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경영해고나 영업양도나 합병에 관한 사항은 그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문자가 있으니까 두 문자 따두시면 좋으세요. 네, 보겠습니다. 경주 고경단 원단 아니고 불반 비실변수 사용자는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좀 긴 판례인데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주 경주 네, 뭐죠? 구조조정 실시. 이거 구조조정에 이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나옵니다. 구조조정의 실시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김경필이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방금 건 예외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의 실시 같은 거는 노동조합 측이 실질적으로 실시를 반대한다면 이제 여기서 판례 입장이 나옵니다. 비록 구조조정의 실시로 인해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들의 지위의 변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하게 이를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결론만 보면은 그래요. 단체 경영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니까 구조조정 실시 같은 그런 경영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되지 않고 사용자는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판례는 설시를 하고 있어요. 이 법리에 대해서 근거도 똑같이 설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뭐냐면 사용자에게 경영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경영권.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경영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경영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경영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경영권과 노동 3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경영권과 노동 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경영권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영상 그 기업의 그 근거가 뭐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주 경영 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조조정 같은 경영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이거 가지고 교섭 테이블에도 올릴 수 없다. 주장의 불일치는커녕 교섭 테이블에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 판례는 그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하여 판례는 경영사항에 대해서 경주고경단 원단 아니다.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사용자는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로자가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야 경영해고 하지 마라, 구조조정 실질하지 마라 해도, 백날 떠들어보고 그리고 시위해도 사용자는 정당하게 그냥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갈 수 있다,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데에 이 판례의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우리도 검토를 할 때 비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길었는데, 경영사항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가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게 또 연결되는 논의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금만 힘내세요. 오늘 영상이 좀 길 텐데, 세 번째로 경영사항,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영사항은 단교대가 되지 않는데, 경영사항을 단교대로 한다는 그런 단체 협약상에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 조항이 있으면은 이 합의 조항의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또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판례가 다음과 같은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례는 아무리 합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협의로 해석이 돼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구조조정 실시를 그냥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체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음이 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한 설시를 한번 두 문자를 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자는 굉장히 제가 잘 딴 두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아주 쉽게 다시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합 결시 조항이 있더라도, 사항에 관해 있더라도 아주 쉽게 사용자의 포재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경황관책을 종합해서 이 합의의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협의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로 해석을 한 판례예요. 그럼 이 판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 즉 경영사항에 관해서
노합 결시 조항. 노조와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경영 사항에 관해서 노조와 합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하기로 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런 조항이 있어도 아주 쉽게 그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그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일부 포기 내지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교섭 경위,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개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교섭 상황, 당시의 상황, 네, 당시의 상황, 그리고 뭐였지? 관계. 죄송합니다. 아니, 강아지 때문에 갑자기 집중이 깨져서 갑자기 뇌가 정지가 왔거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교섭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다른 조항과의 관계. 노합 결시 조항이 있다면 그 단체 협약에 다른 조항이 있겠죠. 다른 조항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책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조합이 경영의 위험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가, 이거를 종합을 해서 합의의 효력, 노합 결시 조항에서 그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래요. 경영사항은 그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번 판례에서 설시를 했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합의해서 할 거야 라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을 판례가 멋대로라고 말하면 좀 과하지만 다소 멋대로 합의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를 협의로 해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그 단체 교섭, 유효하게 그 경영 사항에 관한 결정, 뭐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그 경영 해고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이 판례는, 오늘 살펴볼 그 내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판례, 다음번에는 짱욱교님께서 말씀 주신 쟁의행위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